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29일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 연휴 마지막 날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일요일인 줄 알고 순간 착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차도 없고 사람도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 약간 놀래면서 출근을 했는데 연휴 마지막 날이구나 라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한 주가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한 줄 명언으로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서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만들어야 하는 존재이지 모서리를 깎아서 자신을 없애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위대함은 이러저러한 존재가 되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되는 데 있다. 너무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전에 키르케고르의 나로 존재하는 용기. 감사 스마일이 아침마다 방송을 하면서 제 스스로를 갖다가 갈고 닦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부족한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응원의 힘찬 메시지와 댓글을 남겨주신 소중한 저의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창릉 3기 신도시가 아니라 대곡 역세권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대곡 역세권 개발도 많이들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고양신문의 유인시영 인턴 기자님의 기사 손 놓고 있는 대곡 역세권 개발 정해진 것 하나 없다라는 신문 기사를 토대로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조금 더 결론을 갖다 먼저 드리고 시작을 드리면 대곡 역세권 개발은 창릉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시점, 즉 다시 말해서 한 2030년 초쯤이나 아마 역세권 개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제 예상이 좀 틀렸으면 좋겠지만 일단 우선순위가 3기 신도시가 먼저 지금 창릉을 먼저 지금 우선순위로 지금 놓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대곡 역세권 개발은 창릉 3기 신도시하고 동시에 진행을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신문 기사 내용을 요약을 4줄로 했는데요. 국가철도공단이 사업 시행을 포기를 했고요. 고양시가 LH의 사업자 참여를 설득을 했는데 정작 LH는 참여하기 어렵다. 주택이주의 이제 공급은 또 부적절하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곡 역세권 개발 주변의 모습입니다. 이쪽이 이제 대곡 역세권에 있는 역사의 모습인데요. 지도로 좀 살펴드리면 지금 현재는 대곡역이 3호선과 경의중앙선 그리고 이제 다음 달 말쯤에 늦어도 7월 초쯤에 이제 서해선이 개통을 하면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요. 내년에 이제 GTX-A 대곡역이 이제 정차를 하게 되면 이제 4개 그리고 내년 하반기쯤에 또 교외선도 지금 운행한다라고 하면 5개. 정말 명실상부하게 수도권에서 지금 5개의 정거장이 서는 역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의 그런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북쪽으로는 일산 그리고 동쪽으로는 창릉 왼쪽으로는 일산 키텍스를 갖다가 중간에 껴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고양시가 천지 개벽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이 대곡 역세권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이 또 변모할 것이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은 신문기사를 살펴드리면요.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이 적절한 사업 시행사를 구하지 못해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것은 나타났고요. 대곡역이 현재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외에 향후 GTX-A, 서해선, 고양선 등 5개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여기서 이제 고양선이 이제 대곡으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대곡으로 들어오지 않고 고양시청으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요. 교외선까지 만약에 고양선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6개 철도가 이제 정말 지나가는 노선인데 이건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적절치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서북부 교통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해서 개발 사업이 장기화되는 실정입니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지에 선정된 게 거의 2016년 3월입니다. 이때 고양도시개발공사라든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3자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자체적으로 KDI에서 의뢰해서 진행한 대곡 역세권 타당성 용역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자 사업 포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양시가 선택한 대안으로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였는데, 시가 2019년부터 LH라든지 GH 등과 약 1년간 사전협의를 6번, 실무협의만 3번을 거쳐가지고 잠정 결정한 사업비 분담률이 각각 LH 60, 고양도시개발공사 30, GH 10이었는데, 지난 LH 사태로 인해가지고 이제 공동사업 시행자 재구성이 위야무야 됐습니다. 투기 사태의 여파로 개발사업 추진 시기 등 LH와 함께 수립했던 것들이 없던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공사에서는 이제 해당 사태 이후에 국토부라든지 LH의 신규 출연이라든지 출자 사업을 금지해가지고 LH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LH에 다시 사업 참여를 위해서 접촉 중인데 협의 단계만 머무르고 있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의 의견도 좀 크게 다르지 않고요. 고양시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대공 역세권 개발을 갖다 하고 싶어 하는데 공동 사업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시행사라든지 파트너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고양시만 지금 애달아 있는 상태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렇게 LH가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로 개발 방향성이 시 정책과 다르다는 점도 간과할 수가 없고요. 주택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LH와 기업 유치를 통해서 자족도시화에 집중하는 현 민선 8기의 정책 방향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지금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다른 그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대공 역세권 개발의 사업 시행자로서 이제 LH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할지 말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 따르면 시는 되도록이면 첨단 지식산업, 업무단지 같은 자족시설의 비율을 늘리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반면 LH에서는 공공주택 사업만 전개하는 만큼 주택개발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시와 LH 간의 방향성 차이를 갖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스마일은 작년에 이제 시하고 이제 LH 입장 차이가 분명히 다르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기된 적이 있는데, 이제 도시계획정책관께서 대공역세권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묻는 김미경 의원님의 질문에 LH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점이 현 시 행정부라든지 정책과 상충해서 LH가 사업 참여를 어려워하는 입장이다. 시는 LH에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이 공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3기 신도시에 우선순위에 지금 밀려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만약에 3기 신도시가 고양 창릉에 지정되지 않았으면 대공 역세권 개발 사업이 먼저 진행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릉이 이제 지정이 되고 창릉에 이제 LH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동시에 창릉과 대공 역세권을 같이 개발 사업을 갖다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저는 2년 전부터 지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양시 입장에서는 여기에다가 자족을 갖다가 넣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행하는 입장에서 이익이 생기지 않는데 시행을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우선순위에 좀 많이 밀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GTX-A 노선의 대공역 공사 현장의 모습인데, 저는 만약에 이제 대공 역세권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현실적인 대안을 갖다가 제시를 해야 되고, 스마트 도시, 그 다음에 드론과 UAM을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또 JDS 지구, 자유구역, 고양 경제자유구역을 JDS 지구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대공 역세권까지 같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대공 역세권 개발 사업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앞서에 언급했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 참여 포기 원인이, 어찌됐든 간에 창릉 신도시 추가 지정 발표 시점과 겹치면서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시 관계자는 KDI 사업 타당성 때 창릉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대공 역세권 개발의 사업성이 낮게 측정된 것은 아닌가. 어찌됐든 간에 대공 역세권 사업이 3기 신도시에 밀려가지고 LH의 우선 순위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집가 상승도 시행사에는 큰 부담이다. 그러니까 집가 상승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토지 보상도 관련해가지고 지금 하남 교산이라든지 토지 보상이 거의 완료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토지 보상을 많이 해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창릉도 수용 재결이 떨어졌긴 하지만 예상했던 금액보다 토지 보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는 3기 신도시에 앞으로 이제 분양하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분양가가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추어지진 않을 것이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19년 1월 대비해 15.15%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최근에
2022년 4월 98.23이던 지가지수가 2023년 3월에는 100.37로 증가했기 때문에 대공 역세권 지가는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기가 상승이 되면 될수록 또 여러 가지 원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행사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비록 대공 역세권 사업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인접한 취약지구에 대한 거래까지 막을 수는 없고 또 도공 관계자는 사업지에 인접한 취약지구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일 수 없다. 또 대장동 일대의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된 취약지역인 일종 일반 주거구역에서는 무분별하게 지금 투자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지가가 상승된다라고 하면 사업비도 덩달아서 증가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크게 이제 참여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참여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약간 제한사항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행사가 없는데 올해 또 용역을 추진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올해로 또 예정된 타당성 용역을 또 한다고 합니다. 고양도공은 현재 필요한 예산을 모두 확보한 상태이고 세부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 중이긴 하지만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지 않았고 또 개발 규모라든지 추진 방안들에 대해서 시의 정책 방향 결정 남바가 없는데 다시 한번 또 용역을 갖다 추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10년 전 동안에 세 차례 용역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두고 무의미하게 용역만 반복하는 것은 아니냐. 어쨌든 창릉 3기 신도시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2020년 하반기 정도에 이런 것들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경제자유구역이 또 지정되면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시행자라든지 사업 시행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 이런 용역을 갖다가 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10년 이상 인근 주민들은 개발된다는 사실, 특히 또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창릉을 또 선호하긴 하지만 대공 역세권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물론 대공 역세권으로 해가지고 주거가 하나도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아니 하나도 들어오지는 않는 건 아닙니다.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데 창릉처럼 3만 세대 이상 정도의 그런 주거가 들어오지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 세대에서 거의 한 15,000세대 정도, 정말 많으면 2만 세대 이내로 아마 주택을 또 공급을 해야지만 만약에 LH가 참여를 하지 않을까 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제 고양시 입장에서는 집만 또 때려 짓는다는 건 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내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든지 또 JDS 지구라든지 또 GTX-A가 또 내년 하반기에 또 개통을 하고 또 대곡 소사선이 또 개통을 하게 되면 분명히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있다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대공 역세권 개발의 의지를 갖추고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스마의 생각은 대공 역세권 개발은 합니다. 그런데 창릉보다는 조금 더 늦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대공역을 다닐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지금 현재도 대공역은 슬리플 역세권입니다. 거의 거의 이제 서해선이 이제 곧 개통을 갖다 앞두고 있기 때문에 슬리플 역세권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한강을 넘어서 김포공항이라든지 강남 접근성을 갖다 가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를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호재가 또 능곡역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능곡 5구역이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지금 관리 처분 인가가 지금 결정된 것 같아요. 5월 26일 날짜로 지금 결정된 것 같은데 이것도 분명히 서해선 개통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이제 대공 역세권 개발 사업에 그런 것들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창릉 3기 신도시가 이제 올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2020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7년, 8년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대공 역세권 개발 사업도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창릉과 장항지구와 대공 역세권 개발을 고양시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발은 할 거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운정자의 시그니처를 해야 되나 또 창릉 사전청약을 당첨됐는데 이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의견은 운정자의 시그니처도 분양가라든지 여러 가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걸 포기하고 거기를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대의 의견을 갖다 드리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사전청약 당첨을 갖다가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운정자의 시그니처가 좋아 보이지만 서산처약 당첨되신 분들은 그냥 창능을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기 신도시, 창릉 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인천 계양이라든지 하남 교산이라든지 부천 대장이라든지 이런 신도시 분양가는 지금보다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대곡 역세권 개발 관련해 가지고 또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가장 좋은 거는 LH가 지금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게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저는 지금 고양시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 선도 도시, 스마트 도시하고 UAM 2단계, 드론 UAM 실증 단계로 해가지고 2단계 노선으로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김포공항에서 킨텍스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포트도 분명히 킨텍스 여기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버티포트가 이쪽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창릉 아니면 대곡 쪽으로도 해서 만약에 버티포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고양시는 스마트 도시 그리고 드론과 UAM 실증 도시 및 선도 도시로 해서 어떠한 수도권에 있는 기타 도시들에 비해서 미래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고양 방송 영상밸리라든지 뭐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그다음에 장항지구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뭐 한류월드 주변을 해가지고 CJ 라이브시티까지 같이 개발해 나간다고 하면 일단 창릉과 킨텍스로 해가지고 쌍구마차 그리고 중앙에 대곡이 이제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주면 고양시가 동과 서, 남과 북이 하나로 이제 모이는 그런 멋진 고양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앞으로 이 대곡 역세권을 주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스마일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지만 서해선의 일부 구간인 대곡 수사선 개통이 이제 한 달여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다. 이제 머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개통하고 나면 이제 고양시가 천지개벽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도 석가탄신일 마지막 날 연휴 마지막 날 기쁘고 행복한 날 되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감사스마일이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